2023년부터 시행될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이라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홍 장관님께서 2천만 원 이러셨다가,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막 화를 내니까, 그래, 알았어. 5천만 원 이렇게 됐죠. 사실 10억이든 3억이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2023년도에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이 5천만 원이니까 1년에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20%에 대해서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그때 가서 좀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따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걸 빨리 도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 가지 가시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장기 투자 소득,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한테는 소득, 그러니까 감면,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요, 장기 보유자는 세금 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파트를 30평짜리 사는데 뭐 20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세금 공제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죠. 장기 투자자일 경우에는요, 뭐죠? 세금을 좀 감면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돈 많은 고소득자는 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개인이 하고 장기 투자는 돈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서 우대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어떤 자본의 동결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장기 투자자로 일부러 변경을 해서 그래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직장인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직장인들은 주식을 하시면서 요즘 은행 이자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적립식 장기 투자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으면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뭐 관리비 내고 뭐 이자 내고 애들 학원비 주고 남는 돈을 우리는 가처분 소득 이렇게 얘기해요. 가처분 소득. 예. 거기서 조금 여유가 남으면은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남으면요. 어떤 A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주당 5만 원이다 그러면 매달 두 주씩 10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적립식으로 사시는 투자자들이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정부 관계 당국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억 가지고 주식하는 나름대로의 큰 손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장기할까요? 아니죠. 단기 투자자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20억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하실래요? 그랬더니 건물 사갖고 세나 받죠. 여러분 그거 힘든 거예요.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이 먹고 뭐 퇴직금 받아서 할 거 없으니까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텃밭 일구면서 농사지면서 살든지. 두 번째 그냥 뭐 퇴직했으니까 조그만 식당이나 프랜차이즈점이나 하나 차려서 하지. 그 제일 힘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거는요, 나이 먹고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농사, 두 번째 그저 식당이에요. 그래요. 자, 그런데요,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자, 그래요. 20억이 당첨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안 사고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가정하에, 그럼 20억에 10억은 삼성전자 사고 10억은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사서 가만히 들고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정말 돈이 있는 분들은요, 저도 수천 명을 만나봤지만 그분들은요, 단기합니다. 단기 투자자지. 장기로 하는 분들은요, 거의 눈을 씻고도 볼 수가 없었어요. 장기는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자예요? 물론 직장인들이 가처분 소득에서 조금 남은 것을 주식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물렸잖아요. 대개는 고점에서 물려서 때 아닌 장기 투자자로 돌입을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주식을 제가 칠판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주식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분들께서, 정부에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요, 혹시,
이거를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저것 이제 뉴스를 뒤져보다가, 보니까요, 모 경제 TV에서, 거기서 이제 한번 그 방송, 그러니까 신문인가 방송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봤어요. 거기서 불로소득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모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 보고, 섹터 보고, 그 다음에 뭐 봅니까? 그리고 또 차트 보고, 일봉, 주봉, 월봉 다 보고, 연봉까지 다 보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가격, 그 다음에 BPS, PBR 다 본 다음에, 옳거니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시죠. 그러지 않죠. 그냥 방송 보고 뭐 좋은 거 없나 하다가 가끔 문자 오고 그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요, 불로소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주식을요, 정확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건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주식은요, 제가 상단에 뭐라 쓰냐면요, 주식은요, 동반하는 게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요, 내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켜서요, 종단에는 뭐가 생겨요? 예, 그래요. 예, 암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커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주식은요, 항상 변동성이 있어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그런데 뭐는, 예, 제가 잠깐 여기다가, 예, 표시를 좀 잠깐 해서 제가 할게요. 자, 잘 보세요. 부동산은 그냥 여기 계속 간다고 그랬죠. 부동산은 그냥 올라가요. 똑같은 자산인데 부동산은 그저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이때 1억 했던 게 이게 1억 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3억이에요. 그죠? 1억 했던 부동산이 5년 됐는데 3억이요. 아니죠. 돈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5년 전에 1억과 5년 후에 1억의 차이는요,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부동산은 여하튼 이렇게 갑니다. 부동산은 여하튼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리는 건요, 주식만큼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주식만큼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식은요, 바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요, 바로 공포심이죠. 예, 그리고 고점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으면, 가끔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4만 원에 샀는데 6만 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만 원 수익이 났기 때문에 빨리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10만 원까지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수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회사가 10만 원 갈 거라는 어떤 정립, 기준과 원칙이 있지 아니하고 그저 혼자 생각으로 그걸 껄껄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은 결코 여러분들한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오르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고점에서는 저렇게 탐욕을 느끼죠. 그래서 4만 원에 샀는데 6만 원까지 갔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젠장. 그러고서요. 그렇죠.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조정을 주더니 다시 밑으로 빠지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또 공포심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 과천에서 일어났던 사건 있잖아요. 비지찌개집 사장이 2억 보증금 빼서 가게 정리하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10배 갔거든요. 여러분 2억에 10배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 20억이죠. 그래요. 계속 팔으라고 그러는데 안 팔았죠. 그때는 그랬어요. 막 점상 날아갈 때였으니까.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제한폭이 15%였을 때 주가가 쭉 밀려버리네요. 그래요. 그러다가 또 반등졌다가 내렸다 했죠. 그래서요. 2억에 샀던 10배 갔던 그 주가가 다시 본전이 됐어요. 2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정신병원에 갔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20억 벌었다가 2억 갖고 20억 벌었다가 다시 2억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될까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요,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나는 끝까지 견뎌내고 참아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면서 끝까지 참아왔건만 다시 고점으로 올라가자. 이때 또 변심하죠. 그죠? 마음이 싹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직전 고점 뚫겠지. 한번 갔다가 내려서 조정 뒀는데 가겠지. 웃기지만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탐욕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다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BPS만 보면 돼요. BPS. BPS. 그죠? BPS만 보면 돼요. 알겠죠? BPS.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이 물론 이제 어디서 그냥 귀동량 얻어서 대충 그냥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이제 고관대작이나 그 관계자들 정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는 야 그거 저 사람 이제 거저보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런 과정 그죠?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막 겪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데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죠. 바로 커다란 손실이죠. 그래서 제가 홍남기 장관님한테 말씀드린 건 저번 주에 다른 거 없어요. 이 개인 투자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야 간다더라 이랬대더라. 그리고 뉴스에서 동학개미 막 이러니까 막 죽청 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동학개미 어쩌고 저쩌고 동학개미가 다 올렸네. 뭐 얼마큼 수익 났네. 뭐 40%가 났네. 50%가 났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내가 안 하면 내가 주식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바람잡이 우리 공영방송이죠. 그런 데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한 2억, 3억을 돈을 엄청나게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돈 다 잃고 그거를요 세상 말로 오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해서 아버지한테 무릎 딱 꿇고 아버지 2천만 원만 저한테 보태주시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받아서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딱 떨어뜨리다 보니까 10월 달부터 졸졸 내려던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게 시행됐다라고 그러면요. 제가 정말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요. 반토막 되는 거라니까요. 그건 상식이에요. 주식을 모르신다며. 그럼 떨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도 피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 거쳐서 이제 2천만 원 갖고 이제 간신히 뭐 한 200, 300씩 돈을 벌어. 그리고 그 간신히 좀 먹고 사는데 그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행착오.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잘 봐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 게 뭐냐면요. 그거를 성향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내 성향은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내 성향은 뭔가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단기 투자자야. 나는 중기 투자자야. 나는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이거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일부러 장기 투자자로 변경해서 조세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 여러분 그들은요 단기 투자자죠. 그들은 절대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봐요. 자 어떤 거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가 2달을 물렸냐 아니면 2년 동안 물려 있느냐 이건 거 차이지. 여러분 단기 투자자가 있고 중기 투자자가 있고 장기 투자자가 있다고요. 그거는 진짜 적립식으로 내 갖춰본 소득에서 어떤 한 종목을 보고 앞으로 성장성 미래를 보고서 한 20만 원씩 고정적으로 사는 직장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한테는 세금을 한 푼도 떼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요. 아니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내가 성향이 어디 있어요? 성향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그만 쇠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기 투자자예요? 중기예요? 장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간단해요. 잘 봐요. 나는 장기 투자자야.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 그래서 몇 년 갖고 있을 건데 2년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갑자기 팍 치솟아 올라요.
그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인형 수입할 거라니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쭉쭉쭉 가다가 쭉 빠져서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아까 얘기한 거 2만 원짜리가 10배 갔다가 다시 2만 원 됐어. 이걸 보고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중기가 됐든 여러분 목표가가 있어요. 내가 사야 될 매수 시점이 있고 목표가가 있는 거라고. 그거를 뭐라고 그래? 기준이라고 그러고 또 이거를 다른 말로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지.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요, 잘 보세요. 1,000원짜리 이하 종목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증거금 100%짜리는 하시면 안 돼요. 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증은 뭐예요? 증할 게 없더라도 이 종목은 해서도 안 된다. 그 뜻이 증거금 100% 이 얘기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동학개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거는 다 뭐예요? 뻥입니다. 성향이 어디 있어요? 성향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만들어낸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